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여야는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적극적인 호남 구애 전략에 나섰고 민주당도 전통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하슬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주 연속 호남을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이번에는 열정 열차를 타고 전남을 찾아 8대 공약을 발표하고 여천 NCC 폭발 사고 희생자들의 빈소를 주문했습니다. 광주 일정이 취소된 윤 후보 대신 이준석 대표가 또다시 화정 아이파크 사고 현장을 찾아 재발 방지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많은 것들이 부족한 걸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희 당의 의원들이 5분의 국회의원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필요한 것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최대한 노력해서 보태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텃밭의 지지세 결집에 나섭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일 옛 전남도청에서 광주 전남 선대위 출정식을 시작으로 유세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전통 지지층과 다른 20, 30대 청년층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이번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딱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호남에 주는, 특히 광주 전남에 주는 시그널은 상당히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 측에 야권 단일화를 제안하면서 안 후보 지지층의 선택도 호남 표심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단일화하면 이 사람들은 중도 진보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가지는 않는 층들이란 말이에요. 단일화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다시 이제 리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내일 첫 선거운동을 광주에서 시작해 장애인과 소상공인들을 만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2일. 여야의 총력전 속에 호남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 5개 자치구의회 의원들이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을 규탄했습니다. 의원들은 윤 후보가 국민이 세운 대한민국보다 검찰이라는 자기 조직의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위험천만한 정치 선동을 멈추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에서 2,803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광주에서는 남구 소재 한 의료기관과 광산구 한 요양병원 등에서 감염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1,539명이 확진됐고 전남에서는 목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22개 시군에서 모두 1,264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습니다. 최근 전북 익산 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에 1,000만 원이 넘어서면서 갈수록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책이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주방송총국 조경모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분양을 마친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1,189만 원.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또 다른 아파트의 분양가도 3.3제곱미터에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 영향으로 기본 자산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의 허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월세로 3, 40을 월급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돈 저축액도 많지가 않아서 어려워하고요. 오는 2024년 866세대가 입주할 민간 임대 아파트 건설 현장. 이 아파트는 원래 예정보다 용적률이 30% 높아지면서 입주 세대가 100세대 더 늘었습니다. 추가로 늘어난 100세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물량으로 공급되는데 임대료도 시세의 80% 정도로 저렴합니다. 지자체는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건설사는 이렇게 늘어난 집을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하는 것이 이른바 익산형 임대주택의 핵심입니다. 청년 신혼부부가 익산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더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확보한 물량만큼 그 저렴한 가격에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정책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공급할 예정인 민간 임대 아파트는 1,300여 채. 아파트 고분양가 시대를 직면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맞춤형 주거 정책인 익산형 임대주택으로 내 집 마련 걱정을 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서식지를 뺏긴 야생동물들이 도심까지 내려와 순환을 겪는 일이 자주 있는데요. 15년 동안 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 등 야생동물 6,000마리 이상을 맨손으로 구조한 시민이 있습니다. 청주방송총국 송국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몸에 페인트가 가득 묻은 고라니가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먹잇감을 찾으러 민가로 내려왔다 차에 치여 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한 남성이 다가가 고라니를 포대로 감싸 구조합니다. 갓 태어난 새끼 오리들이 배수로에 빠져 옴짝달싹 못합니다. 야산에서 근처 하천으로 서식지를 옮겨가려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길 잃은 오리들을 인근 하천까지 옮겨주는 도움의 손길. 민간 야생동물 구조사를 자처하는 이재용 씨입니다. 서식처가 자꾸 줄어드니까 아파트 짓느라고 그 넓은 산을 또 다 뭉개더라고요. 이 씨 손에 구조된 야생동물은 참매, 솔부엉이, 황조롱이 같은 천연기념물부터 우리나라에선 유해동물이지만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멸종위기 등급 취약종으로 지정한 고라니까지 다양합니다. 다수의 조난된 동물들을 아주 일선에서 관리해 주시는 분이라고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매우 고마운 분입니다. 지난 15년간 택시 운전기사인 이 씨의 손에서 생명을 구한 야생동물은 6천여 마리. 모두 인간의 택지 개발과 도로 공사 등으로 기존 서식지를 빼앗긴 터줏대감이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오늘도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가리키고 있습니다. 꼭 외출하실 때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를 밀어내겠지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1.5도, 한낮 기온 13도로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아 비교적 포근한데요.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 영하권, 한낮 기온 5도를 밑돌아 춥겠습니다. 전남 북부 지역은 오늘 저녁부터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양은 눈으로 오는 곳은 1cm 미만, 비로 내리는 곳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5도가량 낮아 춥습니다. 한낮 기온은 장성과 나주 13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1도, 보성과 고흥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9도, 진도 10도, 완도 13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0도에서 1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적으로 잔잔하다가 밤부터 서해남부 먼바다의 물결이 차차 높아지겠습니다. 금요일 아침까지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전남 서해안 지역은 내일 아침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가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국가산업단지 여천 NCC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오늘 합동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압수수색은 오전 9시 무렵부터 시작됐으며 장소는 폭발 사고가 난 여천 NCC 3공장 사무실 2곳과 사망자 4명 가운데 3명이 소속된 하청업체 등 모두 3곳입니다. 경찰은 또 오늘 오후 2시부터 사고 현장에서 2차 정밀 감식에 들어갈 예정인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재난연구원 등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장현조 의원이 최근 광주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위탁업체의 비리를 전수조사할 것을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장 의원은 4대 보험 허위 부당 청구나 공사 계약 문제 등 공동주택 위탁업체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와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광주시가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기준 광주 지역 공동주택의 45%가 위탁업체의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의 융복합연구시설인 의생명연구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315억 원이 투입돼 지상 8층, 지하 1층 규모로 문을 연 의생명연구지원센터는 대형 국책사업단과 임상시험센터, 중개의학연구센터, 인체유래물은행 등 인프라가 구축돼 있습니다. 의생명연구지원센터는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과 임상 데이터 기반, 근골격계 인체모사 융합기술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승용차 2,212대, 화물차 607대 등 2,819대로 지난해보다 43% 이상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 최대 1,100만 원, 화물차는 소형 기준 1,800만 원 등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